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종선 데일리안 문화부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리포트 보셨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이제 완화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제된 건 아직은 아닌데 그렇다면 어디서 쓰고 어디서는 못 쓰고 이런 게 좀 디테일한 걸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게 벗으면 완전히 벗든지 아니면 쓰면 완전히 쓰면 좋은데 방금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다시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택시까지 포함돼서 마스크 쓰셔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버스. 네, 버스까지 다 포함되고 두 번째는 이제 취약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염 취약시설이라는 어떤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의료, 약국, 그다음에 병원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 써야 한다. 가장 좀 이렇게 시민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던 게 지하철 역사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시면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지하철 타실 때는 그냥 마스크 쓰시고 역사 들어가시고 지하철 타시고 지하철에서 완전히 나오시면 마스크 벗는 게 조금 더 편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너무 좀 헷갈리니까 일반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쓰고 있는 게 편하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도 뭐 마스크 벗는 것보다는 당분간 여름 될 때까지는 그냥 권고니까요. 마스크를 쓰겠다는 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좀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때요?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래를 지울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2년 3개월 가까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의 어떤 그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언어의 습득이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게 호흡기성 질환이잖아요. 저도 이제 주위에 있는 내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여쭤보니까 이게 유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백신을 맞아도 그 백신이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거지 완전히 그 감염되는 걸 차단할 수 없다 보면 결국 유행이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엔들리스 언제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마스크 푸는 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또 다른 분에서는 혹시나 다른 변이라든가 다른 급격한 현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다시 마스크 방역 대책은 다시 리질리언스 있게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내 마스크 의무가 좀 대폭 완화되고 나면 마지막 좀 남은 게 코로나 방역 조치 또 확진자를 일주일 격리하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남았죠.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게 또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 14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7일로 줄었고 그다음에 7일로 줄었고 이제 3일로 줄인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입장을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3일 내로 이러한 전파성이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사정이 되었느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염병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이 얼마만큼 내려가느냐 지금 2단계에서 4단계 정도 다 감염병으로 내려간다면 낮출 수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확산세라든가 이런 어떤 중증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질병청에서는 한 번 정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일단 권고로 내려오긴 했지만 좀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좀 견뎌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연 배우 윤정희 씨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년 79세 좀 나이네요. 네, 맞습니다. 1944년생이세요. 그래서 79세인데 지금 파리에서 사실 딸 집 곁에서 머물면서 알츠하이머 앓으시면서 요양 중이었죠. 남편 백건우 씨가 알렸습니다. 딸의 바이올린 소리 들으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잠들었다라고 하고 생전에 그러니까 진이 엄마 바로 아내 윤정희 씨의 뜻대로 이 파리에서 또 가족장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굉장히 대중이 많이 사랑했던 이런 배우들이 가면 이걸 이제 저희가 좀 국내에서 좀 크게 치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용히 치르겠다 이런 뜻을 이제 밝힌 거고요. 사실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3대 트로이카 중에서도 남정희 씨, 문희 씨보다도 굉장히 더 길게 2010년에 시가 나왔는데 이게 2009년에 촬영이 됐어요. 65세까지 연기를 했고 그 연기가 사실 알츠하이머 정확한 진단은 나중에 받았지만 이때가 좀 초기 증세가 있을 때였어요. 저도 칸에서도 뵀고 한국에서도 뵀었지만 본인이 그런 걸 그렇게 뭐 감추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사를 외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프셨던 초기까지 이렇게 훌륭한 연기를 하셔서 이게 세계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뜻깊었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영화계 곳곳에선 고인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60, 70년대 한국 영화를 이끌었던 최고의 사실 스타로 꼽히죠. 맞습니다. 1966년도에 영화 오디션을 했는데 1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이 됐는데 이때가 이제 조선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때예요. 네네. 윤정희 씨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영화 현장에서 보면 늘 책 한 권을 꼭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이제 66년에 그렇게 오디션을 본 영화가 67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게 강대신 감독의 청춘극장이었어요. 네네. 이 청춘극장이 사실은 1959년에 김지미 씨로 나온 영화도 있었고 75년에 정윤희 씨가 또 나온 청춘극장도 있어요. 예. 말하자면 이렇게 굉장히 당대 네로라 하는 그런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이걸로 대종상에서 신인상 받았고 그 바로 이듬해 또 안개라는 이 작품으로도 또 백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어요. 예. 말하자면 처음부터 굉장히 주목됐던 그런 배우였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결혼하고도 뭐 계속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까지 너무 좋은 그런 배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방송에서는 본선 1차전 팀 미션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데스매치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청률 21.3, 와, 기록을 경신했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번이 20.9였어요. 네. 21%대를 또 이제 넘어섰고, 그리고 사실 뭐 최고의 1분도 이번에 또 22%를 넘어섰어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시청률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블로그에 SNS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영상을 올리느냐, 예. 이런 화제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비드라마 부분에서 화제성 1위고 이게 TV뿐이 아니라 인터넷 TV죠. OTT까지 합해도 네. 이 비드라마 부분 화제성 1위인데 사실 이 미스터 트롯 2 관련 여러 영상들이 클립 형태로 인터넷에 올라 있거든요. 그 총합 지금 조회수가 2,608만. 정말 엄청난 숫자의 그 어떤 그 기록을 보여주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도 팀 미션이 이어졌는데요. 엄청난 끼로 마스터들을 놀라게 했던 황민호 씨가 반장부에서 유일하게 합격했습니다. 굉장한 가창력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직접 보시죠. 길병민. 되게 쉽게 잡는 건데 뭉치거든. 혹시 왜 그래? 난 형으로서 말해주는 거야. 세우라 세우라 걸음을 지지 마라. 불러내고 슬퍼지고 할 것도 아닐 텐데. 이것뿐이요 한 세상을 헤매었구나. 춤도 너무 잘 추고 어린 나이가 좀 무색할 정도로 놀라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 엄마 마음으로 보면 정말 오라트 줘서 전원이 다음 라운드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황민호 군만 갔어요. 그래서 황민호 군이 왜 나만 올라가냐 너무 미안하다 했는데 지금 또 전 국민의 관심이 이 황민호 형제에 또 먼저 이제 쏠리고 있잖아요. 예. 사실 먼저 처음에는 형이 탈락할 뻔하다가 추가 합격으로 이 다음 라운드에 갔어요. 그런데 네. 형이 속해 있는 샛별부가 이번엔 오라트를 받으면서 무난하게 쉽게 다음 라운드로 가고 예. 이번에 또 동생이 이렇게 추가 합격으로 갔는데 네. 사실 이렇게 형제가 다 계속해서 본선에 오른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히 또 데스매치 무대에서 몰입하게 돼서 이제 보게 되는데 참가자가 뽑은 가장 기대되는 무대 진혜성과 이 재하의 대결이었습니다. 트롯 끝판왕의 무대였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상과 방패의 대결. 네, 혜성이 형.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내가 미스터 트롯 2에 있는 한은 너는 그 2등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될까요? 어디요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지금 보면 고음과 저음의 대결, 최정상 고음과 저음의 대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야 뭐 고음도 좋고 저음도 너무 좋은데 사실 진혜성 씨가 이제 선택했는 노래가 심수봉 씨의 비나리였고 예. 대하 씨가 선택했는 노래가 강성모의 사랑한데 예. 저는 사랑하라는 노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뭐 둘 다 봤는데 누가 이겨도 진짜 이렇게 어색하지 않을 만큼 예. 무대였고 이제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충족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충족된 사람이 뽑혔다고 하는데 예. 왜 데스매치가 있는 줄은 모르겠어요. 왜 데스매치를 만들어서 한 사람을 떨어뜨린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예. 끝까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한 시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하 씨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임주리 씨 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사람이 다른 오디션에서 이미 우승 준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재하 씨가 왜 저는 진혜성 씨를 지목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두 사람 저는 마지막 탑 7에 가도 손색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물론 시청자들은 즐거우셨을 겁니다. 거의 뭐 왕중왕전을 결승전을 미리 본 느낌이었을 텐데 예. 결과는 진혜성 씨가 승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분당 최고 시청률의 주인공은 김용필 아나운서였는데요. 네. 하동군과의 데스 매치에서 몰표를 얻어냈다고 해요. 직접 만나보시죠. 회사는 좀 어떻게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1월까지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말의 끈은 남아 있긴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았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긴 세월을 보냈지 난 감정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아니 사실 지금 대한민국 특히 이제 이 많은 기혼 여성분들이 김용필 씨 굉장히 응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택한 노래가 예. 김정수의 당신이에요. 이 묵묵히 이 오랜 세월 사실 아직도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는 것도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예. 그 곁을 지켜준 아내를 위해서 부른 노래인데 그렇군요. 전국에 지금 많은 기혼 여성들이 같이 감동받으면서 마치 나를 위해서 불러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인기 순위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